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우현 소장입니다. 오늘은 최윤석 세무사님과 함께하는 최윤석 세무사에게 물어봐. 자,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옆에 잠실에서 제일 많이 드시는 최윤석 세무사님 역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윤석입니다. 항상 똑같으시네요. 예, 최윤석 세무사님, 지난번에 동영상 이렇게 나가고 나서 뭐 주변에서 알아보시는 분이 많거나 혹시 최윤석 세무사님 식사하실 때 뭐 반찬이라도 더 주시거나 뭐 그런 분이 계셨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까? 네. 예. 네, 사실 저희 조회수가 100을 넘지 않아가지고 예, 야심차게 기획을 했는데 100을 넘지 않아서 이렇게 좋은 정보가 100을 넘지 않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얼굴을 고쳐야 된다 생각 안 하세요? 아니요. 절세미녀 모땡땡 회계사님 보니까 네. 그거 구독자 수가 엄청나더라고요. 네. 제 생각에 냉정하게 우리가 얼굴 빼고는 다 앞서는데 네. 얼굴 고치실 생각 없어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B급을 지향하기 때문에 저희 뭐 사실 이렇게 방송하겠습니다. 뭐 사실 근데 오늘 메이크업도 안 하셨잖아요. 네. 저도 안 했습니다. 하고도 이 얼굴이면 사실은 좀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번 달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달이라면서요. 네네. 그럼 이게 1년에 한 번 신고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게 국내 주식하고 해외 주식 차이점인데 네. 국내 주식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합니다. 네네. 근데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건 아니고 네. 대주주 요건에 들어가신 분만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합니다. 네. 근데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기에 한번 예정 신고를 하는데 1월부터 6월까지 거래는 8월 말까지,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는 2월 말까지 그렇게 두 번을 하는데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거래를 5월 말까지 한 번만 신고를 하면 되시는데요. 해외 주식하고 국내 주식 차이점은 해외 주식은 뭐 단 한 주만 매도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을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국내 주식은 한 주만 매도하더라도 신고 안 하나요? 국내 주식은 이제 대주주만 네. 양도소득 신고를 하는데 네네. 해외 주식은 뭐 한 주라도 매도를 하시면은 대주주권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해외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네. 갖고 있고 이 주식을 진짜 뭐 그냥 거래를 했다. 네, 그 네. 흔적만으로도 신고를 해야 되네요. 네, 무조건 신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의 양도의 차이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 주식은 대주주 요건에 충족돼야만 양도세를 내고 네네. 그다음에 1년에 2번 예정 신고를 하는데 네네. 해외 주식은 거래가 있으면 무조건. 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의 비과세 요건이 해외 주식에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거래에서만 적용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한 주라도 거래를 하게 되면 무조건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 네네. 그건 1년에 5월 달에 하셔야 된다. 네네. 예. 이거 말고 국내 주식하고 해외 주식하고 양도에 혹시 차이점을 설명해 줄 수 있으십니까? 일단은 과세 근거가 되는 법령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세율도 다른데 네.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법이 개정돼서 3억 이상은 25%의 세율이 적용되고요. 3억 이하는 20%의 세율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예가 돼서 아직까지 20%의 세율을 적용을 하는데 뭐 선입 선출로도 계산을 할 수 있고 후입 선출로도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단기 매매, 즉 1년 이내 기간 안에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한 경우에는 30%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 매매 여부, 중소기업 여부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무조건 20%의 세율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럼 지방세 포함하면 22%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비상장법이나 양도소득세율하고 똑같네요. 네네. 그럼 해외 주식은 다른 우리 국내 상장 주식과 다르게 양도소득세율이 동일하다. 네네. 그 22% 지방세 포함해서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과 똑같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나요? 그렇죠.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네.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주주인 주식만 네.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A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네. A라는 종목은 제가 대주주 요건에 만족하기 때문에 대주주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B라는 종목은 대주주 요건에 충족하지 못해서 대주주가 아닙니다. 그러면 A라는 종목에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고 B라는 종목에서 양도 차손이 발생을 하면은 그거 두 개를 통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주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A라는 종목에서 수익이 났고 B라는 종목에서 손실이 났으면 두 개를 상계를 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네네. 해외에서 요즘 핫한 넷플릭스 주식에서 돈을 좀 벌었다가 네네. 작년에 애플에서 돈을 까먹으면 네네. 그럼 이제 이 경우는 차익이 많이 안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차익이 생긴 종목과 차손이 생긴 종목을 네. 상계를 해서 네. 예, 그 나머지 금액만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빨리빨리 신원을 시키는 게 좋죠. 그럼 이 딱 1년의 흐름을 봤을 때 사실은 네. 거래라고 하는 게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이거를 썸을 해서 12월 31일자 결과를 가지고서 세금을 신고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아 그러면 만약에 진짜 작년에 제가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가 났어요. 네네. 그러면 신고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에는 네. 본래 어떤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 어떤 항목에 있어서 차손이 났던 차익이 났던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작년에 제가 해외 주식을 해서 네, 이익이 네. 났던 이익이 나지 않던 간에 중요한 거는 무조건 신고는 하고 본다. 신고는 해야 되는데 네. 다만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네. 신고를 하지 않았었을 때 어떤 그거에 대한 페널티를 이제 무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가산세가 네. 이제 뭐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일단 납부해야 될 금액이 발생을 했었을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신고를 하지 않았었을 때 네. 뭐 어떤 가산세라든지 이런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 한 가지 또 질문이 네. 국세청은 해외 주식 양도 거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까? 네, 해외 주식을 거래하게 되면 네. 어떤 거래 정보에 대한 데이터는 국세청으로 다 통보가 되게 됩니다. 근데 국세청으로 통보가 된 데이터는 주식 수량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지 주식 가격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국세청은 이분이 양도했다는 사실은 인지를 하고 있으나 이분이 차익이 났는지 차손이 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해외 주식 계좌에서 주식을 사고 팔고 했던 것들 네, 그리고 네. 보유하고 있는 현재 주식 종목은 네네. 국세청에서 인지하고 있다. 네네. 하지만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모른다. 네. 그러니까 얼마 1년 동안 내가 이 양도를 통해서 차익이 났는지 네. 차손이 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양도한 모든 분들에게 이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라는 안내문이 올해 다 발송이 됐습니다. 아 그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뭐 차손이 난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페널티는 없고요. 네. 뭐 차익이 난 경우에는 네. 차익이 났는데 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거에 네. 대한 가산세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럼 가산세는 그럼 어느 정도? 뭐 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있고요. 네. 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있는데요. 네.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없기 때문에 어떤 페널티는 없습니다. 근데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가산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신고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20%고요. 그다음에 납부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10만 분의 25가 매일 일자에다가 곱해져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신고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 거래가 있다면 2018년도에 거래가 있다면 반드시 이번 달에 이제 신고를 하셔야겠고, 네네.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까 차손이 나더라도 신고를 하는 거는 뭐 좋을 수는 있겠네요. 네네. 그럼 이게 신고는 어디서 하면 됩니까? 신고는 네. 뭐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하셔야 되시는데요. 네네네. 네네. 홈택스에서는 안 되고요? 홈택스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홈택스에서는 혹시 정보가 넘어옵니까? 아니, 이제 양도분에 대한 모든 정보가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예, 본인이 네. 자료를 증권사로부터 받으셔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신고를 하셔야 되십니다. 그럼 이제 해외 주식 있다라면 거래가 있었다라면 2018년 주식 거래 자료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받으셔서 그걸 가지고 홈택스에 입력하시든지 아니면 세무서 가셔서 네네.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겠네요. 네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항상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라면은 이후에 네네. 이제 따라가는 게 있죠. 바로 절세입니다. 네네. 최윤석 세무사님은 최윤석 세무사님 아무래도 증권회사 출신이다 보니까 네네. 이 증권 양도소득 관련해서 고객들이 많으시죠? 네, 뭐 신고를 그리고 많이 하고 절세 있습니다. 같은 경우 많이 얘기를 해주십니까? 일단 네. 뭐 절세를 할 수 네. 있는 방법은 네.
모든 양도소득은 네. 이제 양도소득 군 안에 있는 거를 통산을 하게 되는데 네.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가 250만 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에 같은 군에 있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25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을 공제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양도 차익이 발생을 했는데 뭐 매년 250만 원 이하로 양도 차익을 발생을 하시게 되면은 내실 세금이 없으시게 되시겠죠. 일단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군 안에 있는 양도 차익과 양도 차손을 상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데요. 만약에 주식이 이제 매매를 통해서 이익이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은 보유하신 종목 중에서 손실이 난 종목에 대한 손실을 실현을 시키면은 그거 두 개를 통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마다 이 대응이 되는 취득원가를 신고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어떤 증권사는 선입 선출에 의한 방법을 가지고 양도세를 신고를 하고요. 어떤 증권사는 후입 선출에 의한 방법을 가지고 이제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하고 어떤 증권사는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원가를 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었던 대응 원가가 그 원가가 아니면은 이 양도 차손을 발생시켜서 상계를 하려고 했었던 방법이 이제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하시는 증권사에서 어떤 방법으로 대응 원가를 취득을 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은 이 양도 차익, 양도 자산을 상계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절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원가를 먼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네. 그거에 따라서 절세 전략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럼 취득원가는 증권회사별로 상이하다. 네네. 선입 선출을 할 수도 있고 평균법을 쓸 수도 있고 네네. 네, 그럴 수 있으니 우리 증권사에서 어떻게 취득가액을 먼저 산출하는지 보고 네네. 그다음 그 절세 전략을 수립하시라는 얘기죠? 네네. 네, 그 얘기를 되게 어렵게 하시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윤석 세무사님과 함께 최윤석 세무사님께 물어봐 해외 주식 양도소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 코너가 계속되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회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냥 한번 보시면 끝까지 그냥 보세요. 그리고 다 보셨으면 구독하기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저희 웰스에듀 채널에 좋은 게 많으니까 더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달에도 다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